안녕하세요. 박수민 매리사입니다. 오늘은 유럽 상표 출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의신청이란 특허청에서는 거절 이유가 없다고 심사를 완료했는데 혹시 누구라도 이 출원이 등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등록을 막아봐라 라는 취지의 공중위에 심사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약간 특이하게 이 상표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데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막 심사를 해요. 식별력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하고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때 유사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놔서 되게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등록이 빨리 되겠죠. 이제 선행상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선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우리랑 같이 공존해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상표를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표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타 국가에 비해서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의신청 비용이 적지 않아요. 한 건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 원이 들거든요. 어쨌든 유럽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럽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을 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출원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거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대응하면 이의신청 기각되고 상표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선권리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반박해서 상표를 지켜야 되겠죠. 알파벳 한 글자를 도안한 상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해봅시다. 근데 A1, 2, 3이라는 선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가 우리 A 도안한테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 상표의 세계에서는 되게 웃긴 이의신청이거든요. 왜냐면 알파벳은 대부분 한 글자는 독점이 안 되고요. 두 글자까지도 독점이 안 된다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보고를 드리면서 얘는 너무한 것 같다, 좀 대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등록 결정으로 나와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유럽의 이의신청이 약간 재밌는데요.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상표권을 가지고 선권리라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된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의신청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저희 고객사 중에 M이라는 브랜드를 도안해가지고 유럽에 상표 출원하고 제품도 나오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도안이 자기네 도안이랑 되게 유사하다.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이 등록된 지 5년이 지나서 사용 입증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웹사이트 같은 거 하나 있고 제품 사진 같은 거 냈는데, 제품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등록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등록 상표를 그대로 상표권자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반박을 했고, 사용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의신청 기각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 취소 심판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당연히 그게 가능하고요. 5년 지나면 불사용 취소 심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카운터 액션으로는 그 아예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등록 취소시킬 수도 있겠죠.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표의 사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롭거든요. 내가 등록받은 상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등록받은 지정 상품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명확하게 상표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제품을 현실적으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게시를 한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팔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거래 서류들이 있겠죠. 주문서, 수출 송장, 인보이스, 그다음에 입금 확인증, 이런 것까지 다 세트로 해가지고 보통 사용 입증을 하거든요. 상표권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우리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비용이 적진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국가 5개까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브랜드 런칭을 하고 상표 등록을 할 때 유럽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요. 이미 사용을 시작하고 나중에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 사용할 상표를 출원을 하시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이제 여의치 않게 상표를 유럽에서 등록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가장 좋은 팁은 상표 출원 한 개 더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의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유럽에서 제품을 팔고 싶다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보자. 혹시라도 이 시장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응을 해볼 수도 있고 상표권자랑 협상을 해볼 수도 있고 공동 동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등록을 해봅시다.